자, 폐하. 여러분,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차별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오늘 볼 차별 내용은 국가가 정한 차별 기준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자, 이번에 볼 내용은요, 우리나라에서요, 이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다라고 규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14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해서 몇 가지가 있냐면 12가지의 차별 기준을 정해놨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는 성별을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하면 그것은 차별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가장 흔할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여자야? 여잔데, 저는 군인 되고 싶어요. 하면 주변에서, 야,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선생님이나 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또는 남자들이요. 아, 나 헤어 디자이너 되고 싶어. 나 미용하고 싶어. 나 네일 아트, 해보고 싶어. 이런 직업 갖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야, 남자가 무슨 그런 거를 해. 군인이나 해. 라고 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성별을 가지고 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차이일 뿐인데 다름을 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직업 선택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부당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우리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성별을 가지고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종교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 이슬람교를 가진 직원이 아니라 직원, 면접을 보러 왔어요. 자, 저 여기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슬람교? 이슬람교 밥 먹을 수 있겠어? 돼지 안 먹잖아. 그러면은 우리 회사는 돼지고기 많이 나오는데, 아유, 안 돼, 안 돼. 신경 쓸 거 너무 많아. 안 뽑을래. 라고 해버립니다. 자, 이거 종교를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죠. 종교 차이라는 이 차이, 다름을 가지고 회사에서 고용을 하지 않아요. 부당한 대우죠.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다르게 부당하게 대우한다. 차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기준 볼게요. 장애입니다. 계속 말했었죠, 선생님이. 자, 결정장애라는 단어에서 장애라는 것을 부족함을 뜻하는 걸로 단어를 붙인다. 차별이라는 거죠. 또는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계단이 막 15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들은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없겠죠. 다름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차별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준 볼게요. 나이입니다. 나이를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 뭐가 있을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부들부들 할 거야. 셧다운제. 뭐죠? 아이들이 10시 이후에는 게임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는 PC방에 갈 수 없죠. 찜질방에 갈 수 없죠. 게임하다가 갑자기 접속이 끊기죠. 자, 이런 셧다운제, 나이를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죠. 이거 차별이라고 너희들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 셧다운제를 하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화낼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다섯 번째 기준 볼게요. 사회적 신분. 자,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노예나 귀족 같은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 신분제 안에서 그들을 신분 차이라는 것으로 부당하게 대우했죠. 그래서 이것이 차별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없으니까 이걸로는 차별이 없겠네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회적 신분이라고 써 있죠. 자, 요즘도 이런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수저, 똥수저, 흙수저. 자, 또는 판검사 아버지를 둔 아이들과 그냥 자영업자 아버지를 둔 아이, 또는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를 둔 아이.
이 둘 사이의 직업의 차이, 이거 직업 역시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사회적 신분 하에서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기준, 가족 상황.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가족 상황에서, 엄마, 아빠랑 사는 아이들도 있고, 할머니랑 사는 아이들도 있고, 또는, 뭐, 이혼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가족 상황에 따라서 다름을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그러면 그건 차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신 지역. 이해되죠? 이거 뭐겠어요? 지방과 서울. 이 차이를 가지고 부당하게 대우한다. 서울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줘. 지방은 사람들이 적게 산다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적게 설치를 해줘.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대우, 차별이라는 거죠. 또는 야, 너 경상도 가. 우리 전라도에서는 경상도 취급 안 해! 라고 하면서 경상도 사람들을 차별한다거나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지역 차이를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거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또한 여덟 번째 기준, 출신 국가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 야, 뭐야. 넌 동남아에서 왔어? 아, 동남아 사람들 좀 못 살잖아. 하면서 무시를 해. 이거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왔어? 야, 나 미국 너무 가보고 싶어 하면서 너무너무 막 친해지려고 하고 잘 대해줘. 동남아 사람들이랑 한 거랑 다르게. 이거 부당한 대우, 차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혼인 여부 역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시 들어볼게요. 자, 선생님 미혼이야? 선생님 아직 직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쳐봐. 미혼 여성인데 29살의 여자야. 자, 나 취직을 하고 싶어서 어떤 회사에 면접에 갔더니 이 회사 아저씨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29살? 곧 결혼하겠네? 결혼하면은 회사에 집중 못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나 돌봐야지 뭐 하면서 안 뽑아줘. 또는 내가 미혼이라는 이유로 29살 미혼 여성은 결혼도 할 거고 아기를 곧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기 낳으면은 회사 그만두겠네? 아예 안 뽑을래? 라고 안 뽑는 거죠. 자, 내가 미혼이라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다는 거.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학력 역시 차별의 기준이 됩니다. 당연하죠. 대졸만 뽑아요, 우리 회사는. 자, 대졸과 고졸이라는 차이를 이용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차별이다. 용모 등 신체 조건. 이거 제일 가슴 아프죠. 아우, 키가 작네. 키가 작은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키 작아? 야, 나 키 작은 사람 별로야. 부당한 대우죠. 차이를 가진 용모 등 신체 조건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한다. 차별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 조건, 피부색. 흑인, 백인, 흑인 차별, 인종 차별 되게 많이 우리가 매체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평소에서도 TV를 통해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다름을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기준 12가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등교를 하면은 조금 더 이것들에 의한 이런 기준들에 의한 차별이 얼마나 많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찾아보고 이걸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정해진 차별 기준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요, 두 가지 차원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의 방법은 개인적인 차원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 차원의 방법은 사회적인 차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개인적인 차원의 방법부터 볼게요. 바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태도로 변화시켜야 될까요? 자, 먼저 뭐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특성,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다른 특성, 이런 차이가 사람들마다 있구나 라고 이런 차이를 가지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차이를 인정하면서 뭐를 존중해야 되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차이에 대해서 나 이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뭐 이렇게 불평이 많아? 너 불평충이냐? 예민충이냐?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런 차이가 있어서 너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구나. 너 힘들었겠다. 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우리가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죠. 야, 너 불편충이냐? 프로불편러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해해주는 배려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차별을 바꿀 수 있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한번 볼게요. 자, 바로 뭐냐. 이런 차별들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정책과 법률과 제도들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한다든지 그걸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로 만든다든지 또는 그거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법률, 제도가 마련된다면 사회 안에서 차별 역시 해결될 수 있다.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 정리를 하고 끝마쳐 보도록 할게요. 자, 차이와 차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특성 뭐라고 했죠? 그렇죠. 차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차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뭐라고 했어요? 차별이라고 했죠? 자, 그럼 이러한 차별의 문제점에 무엇이 있느냐? 자,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인권 침해의 문제. 그러다 보면요, 사회 안에서 조화가 되다기보다는 사회 안에 사람들이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회가 통합되는데 어려움이 생기죠. 자, 그럼 이러한 차별은요, 사회 집단 안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간에서도 발생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노력을 할 수 있다.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노력. 개인적 노력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면서 플러스 뭐다? 차이에 대해서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는 배려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주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개인적인 노력. 두 번째 사회적 노력은 뭐다? 뭐를 금지해야 될까? 그렇지.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거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차별이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우리 개개인들의 시각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을 좀 계기로 우리 여러분들이 편협한 시각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한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점이 힘든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조금 더 감수성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선생님 이번 수업 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차별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별을 마지막으로 7단원의 내용을 모두 끝마치게 되었어요. 와, 너무 고생했다. 박수! 지금 혼자 박수 치고 있어요. 민망. 자, 어쨌든 이렇게 7단원을 열심히 공부한 우리 당연히 평가 받아봐야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올릴 거니까 이 총괄평가를 한번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공부가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